위에서 치이고 아래서 치이고. 회사에서 내 위치가 그렇다지만 다들 나한테 너무한 거 아냐? 잠시만요. 무슨 걱정 있어 보이는데 도를 아십니까? 아니, 됐어요. 바쁩니다. 사실 나도 정말 그 도라는 거 알고 싶다고요. 에휴, 회사에서 인정받는 권 선배는 알고 있을까? 권 선배. 고기는 안 먹고 왜 굽기만 해? 무슨 일 있어? 일은요, 무슨? 정 과장이 아무 이유 없이 나한테 저녁 먹자고 할 사람이야? 뭔데? 말해봐. 선배처럼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성공이라. 그런 방법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나 좀 알려줘, 정 과장. 아니야, 권 선배는 틀림없이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 그런데 왜 내게 알려주지 않는 거지? 자신의 노하우를 알려주지 않는 권 부장의 이기적인 태도에 크게 상한 정 과장. 권 부장은 왜 정 과장에게 방법을 알려주지 않는 것일까요? 도를 아십니까? 지하철역을 지나다 보면 낯선 사람이 다가와 이렇게 말을 걸곤 합니다. 그렇다면 도는 무엇일까요? 도란 무엇인가를 행하는 방법이나 어딘가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을 말하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은 도를 알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면 돈을 잘 버는 방법, 이성에게 마음을 얻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직장에서 성공하기 위한 방법 등을 알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돈은 원래부터 있는 것일까요? 다시 말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방법은 원래부터 정해져 있는 것일까요? 도의 존재에 대해 서로 상반된 주장을 펼치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노장 사상을 대표하는 노자와 장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장자가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만 도의 존재에 대해서만큼은 두 사람의 주장이 상반됩니다. 도에 대한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기로 하죠. 먼저 노자의 주장입니다.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는다. 노자에 따르면 만물은 도에서 나왔습니다. 도가 만물의 근원인 셈이죠. 도와 만물의 관계에서는 도가 먼저고 만물이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노자는 도를 모든 개체들에 선행하는 절대적인 원리로 이해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개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을 낳은 원리, 즉 도를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자의 주장을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도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고, 사물은 그렇게 불렀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된 것이다. 개체 이전에 도가 선행한다는 노자와는 달리 장자는 구체적인 개체들이 근본 원리인 도에 앞선다는 흥미로운 주장을 펼칩니다. 장자에게 도는 개체에 선행하는 존재가 아니라 개체들의 활동을 통해 나중에 만들어진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개체가 먼저고 도가 나중이라는 말이죠. 장자는 공자나 노자와는 달리 도를 원래 뜻 그대로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의 주장에 의하면 먼저 누군가가 길을 걸어갔고 그 길에 흔적이 남겨짐으로써 그 흔적이 길이 된 것이죠. 따라서
애초부터 길이 존재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걸어감으로써 만들어졌을 뿐입니다. 여러분, 애초에 도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노자와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장자의 주장 중에서 어느 것이 옳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는지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노자의 주장을 믿는 사람이라면 원래부터 존재했던 도를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반면 장자의 주장을 믿는 사람이라면 도를 찾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자신만의 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누구의 주장을 따르는 것이 현명할까요? 이미 만들어진 길이 자신의 삶에 긍정적인 전망을 준다면 굳이 새로운 길을 만들기보다는 기존의 길을 따르는 편이 현명한 선택일 것입니다. 하지만 기존의 길을 가더라도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이 된다면 기존의 길을 버리고 과감히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흔히 현대사회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불확실하다는 말은 도가 없다는 뜻과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는 도를 찾으려고 노력하기보다는 걸어 다녔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라는 장자의 주장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제 정과장에게 성공하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고 웃기만 했던 권부장의 속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잘 나가는 권부장이 후배에게 속 시원하게 답하지 못한 이유는 그에게도 딱히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조직에서 성공하는데 과연 방법이 있을까요? 반드시 이 길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주장할 만한 길이 있겠습니까? 그런 길이나 방법은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것은 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의미죠. 조직에서 성공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장자가 말한 도행지이성이라는 말을 떠올려 보십시오. 조직에서 성공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 정해진 길은 없습니다. 선배의 길을 따르기만 해서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성공에 도달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도행지이성,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